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많고 많았던 11월 공모주도 이제 끝나갑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두 종목이 11월의 마지막으로 착약하는 일반 공모주가 되었고요. 에임드 바이오와 테라피 홀딩스라는 종목인데 오늘은 두 종목을 묶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조금 더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일장부터 체크해 보면서 오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두 종목은 주말을 끼고 착약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착약을 하시면 수요일에 환불금을 돌려받으니까요. 환불기간은 이틀인 착약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조금 떨어져 있던데 에임드 바이오가 12월 4일 목요일에 먼저 상장하고요. 테라비 홀딩스는 12월 9일 화요일에 상장하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일반 공모주와 함께 상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니까요. 상장 일정은 무난하게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를 조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두 종목의 결과를 보니까 판이하게 다르더라고요. 에임드 바이오는 2,400개가 넘는 기관이 참여를 했지만 테라비 홀딩스는 약 1,800개로 최근 공모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기관 참여 수가 2,000개를 넘지 못했고요. 의무 확약 차이도 크게 벌어지고 있던데 에임드 바이오는 74.2%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오늘 상장했던 CMTX보다 확약 신청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테라비 홀딩스는 10.2%로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공모주 중에서는 확약 신청이 가장 저조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러면 확약 신청을 조금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임드 바이오부터 보면 수량 기준으로는 74.2% 신청이 들어왔고 건수 기준으로는 80.2%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배정에서는 의무 확약이 90%는 넘겨줄 것이라고 예상되고 그래서 이 종목은 기관 투자자들이 아주 많이 받고 싶어 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테라비 홀딩스는 수량 기준으로 10.2% 신청이 들어왔고 건수 기준으로는 13.5%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9월 이후에 청약했던 종목 중에 확약 신청이 가장 적게 들어왔고 물론 최종 배정에서는 확약이 30% 이상은 늘어나겠지만 여하튼 기관 투자자들이 확약을 신청하는 것을 조금 꺼려했다고 생각되는 결과입니다. 게다가 확약을 보면 15일 확약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다지 길게 보유하고 싶었던 기관도 별로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종목씩 살펴볼 텐데 먼저 에임드 바이오부터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모가는 11,000원으로 상단 가격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이번 IPO에서는 707억 원을 모집하고 시가총액이 무려 7천억 원으로 상장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했던 종목 중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로 상장하게 되었는데 여하튼 이번 달에도 핑크폰과 CMTX가 약 5천억 원으로 상장하였지만 그 종목들보다도 사이즈가 더 크게 상장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에임드 바이오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이고요. 암세포를 찾아서 치료하는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암을 대상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벌써 기술 이전 계약이 3건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파트너를 보면 미국 기업인 바이오 헤이븐이나 국내 SK그룹 계열사인 SK플라즈마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여기 빨간색 화살표 기업이었거든요. 바로 글로벌 제약사 중 하나인 베링거 인겔하임과 최근에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장하기 전에 벌써 기술 이전 계약을 3건을 체결하였고 그 중에서는 글로벌 빅파마와도 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밸류로 상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근래 상장했던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아마도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아직 신약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출이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매출액이 118억 원이었고 올해도 3분기까지 93억 원의 매출이 나왔던데 그래서 기술 이전 계약에 따라 돈을 조금씩 받고 있고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계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매출 하나도 없이 상장하는 바이오 종목들도 많으니까요. 그런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을 높게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러한 기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현재는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특례 조건으로 상장하게 되었고요. 회사는 내년부터 흑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29년에 이르러서야 돈을 좀 크게 벌 수가 있다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모가를 29년 실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현재 실적으로 밸류를 따져보는 것은 생략을 하고요. 이제 청약 정보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임드바이오는 이번 IPO에서 총 643만 주를 모집합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따로 배정했던 수량은 없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161만 주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이 주관하는데 최대 16만 주까지 청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 수량을 청약하시려면 증거금은 8억 8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20주부터 청약할 수가 있으니까 균등 청약 증거금은 11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미래에셋증권도 청약 수수료가 2,000원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는 1190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주식의 약 18% 정도 물량이 유통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유통 물량이 좋은 수준이고요. 다만 사이즈가 조금 있다 보니까 유통금액은 약 1,300억 원으로 상장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상장했던 CMTX를 보셨겠지만 유통금액이 많은 종목이잖아요. 가볍게 움직이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유통 물량이라면 수준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905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 역시 기존 주주가 공모주주보다는 꽤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볼 텐데요. 주주 명단을 보니까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주주는 전부 재무적 투자자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주주 중에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전부는 재무적 투자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 수도 꽤 많았는데 그 중에서는 화면 보시는 두 집단이 물량을 대략 6% 정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기존 주주 물량 중에 거의 절반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 두 곳에서 상장일의 흐름을 조금 만들어 주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식을 발행했던 이력을 보니까 23년부터 24년 초까지는 주당 2,500원 정도로 이 종목에 투자를 하였고요. 그 이후로는 3,144원, 그리고 올해는 주당 5,200원 정도로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종목은 올해 투자했던 주주들도 공모가 절반 정도 가격으로 이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3년 이전에 투자를 했던 주주들은 아마 더 낮은 가격으로 투자를 했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들이 상장일에 대부분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행사 가능한 스톡옵션도 있더라고요. 대략 150만 주 정도가 행사 기간이 시작이 되었고 또한 행사 가격이 2,543원입니다. 당연하게 이 물량도 상장일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그래서 스톡옵션으로 최대 150만 주까지 늘어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유통 물량이 약 2% 정도는 늘어나게 되는 구조이니까요. 이런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시고 투자를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에임드바이오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테라뷰 홀딩스를 조금 정리를 해볼 텐데요. 테라뷰 홀딩스도 공모가는 상단으로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공모가가 8,000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이번 IPO에서는 400억 원을 모집하고요. 시가총액은 2,840억 원으로 상장하게 되는 종목입니다. 테라뷰 홀딩스는 주로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차량용이나 2차 전지 관련 장비도 만들고 있었지만 주력 제품이 반도체 장비였는데요. 테라헤르츠라고 해서 고주파로 분량을 찾아내는 그러한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여하튼 주로 반도체 패키징 단계에서 분량을 찾아낸다고 하니까요.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영국 기업이더라고요. 영국에 있는 회사가 왜 한국에 그것도 코스닥에 상장하는지까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영국 기업이다 보니까 회계 기준이 한국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영국은 벌써 26년이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3년부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100억 원이 되지 않고요. 게다가 영업이익을 보면 매출액만큼 적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 규모도 적은 상태인데 적자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 측면에서는 조금 별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현재는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 특례 조건으로 상장하게 되었고요. 27년도는 매출액이 거의 8배나 늘어나면서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걸 따져봐야 의미는 없으니까요. 밸류 체크는 생략을 하고 이제 청약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IPO에서는 500만 주를 모집하는데 일반 투자자에게는 125만 주가 배정이 되어 있고 주관사가 삼성증권입니다. 일반 고객은 3만 1000주까지 청약할 수가 있으니까 증거금은 1억 2,400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소 20주부터 청약을 신청할 수가 있고 증거금은 8만 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삼성증권도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이 30% 정도까지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고 유통 물량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확약이 30% 정도로 확정이 된다면 상장일에 약 1,100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고 전체 주식의 약 30% 물량이 유통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유통금액이 약 870억 원 정도 되니까 유통 물량이 약간 많다고 생각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기존 주주 중에서는 상장일에 711만 주를 매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은 많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주 명단을 보니까 주주의 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투자를 여러 곳에서 참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하튼 간단하게 구분을 해보면 재무적 투자자는 290만 주를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고요. 개인 주주를 포함한 기타 주주는 421만 주를 매도할 수가 있으니까 기존 주주는 개인 주주가 조금 더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주관사인 삼성증권이 작년에 이 종목에 투자를 했던데 이 당시에 주당 2,900원 정도로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1년 반 후에는 공모가를 8,000원으로 정해가지고 상장하게 되었으니까 작년에 투자를 했던 주주들이라도 공모가 절반 이하 가격으로 이 종목에 투자를 한 셈입니다. 사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처럼 한 방에 실적이 크게 나오는 구조도 아니고 그냥 제조업인데 현재 실적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구조로 상장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다가 공모가도 작년에 자기들이 투자했던 가격보다 2배 넘게 늘려가지고 등장하게 되었으니까요. 증권신고서를 읽으면서도 조금 심하다 생각이 많이 들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오늘 CMTX는 공모가 150%로 출발했지만 주가를 거의 올리지 못하고 바로 무너졌거든요. 다만 계속 흘러내리지 않았고 막판에 살짝 올려서 마감했기 때문에 그나마 장 후반 흐름은 조금 괜찮았는데요. 그래서 CMTX 정도로 수요 예측 결과가 아주 좋게 나온다면 공모가 2배는 넘겨주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상장일에 조금 낮은 시세가 나오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가 계속 연결이 된다면 에임드 바이오도 아마도 상장일에는 좋은 시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라비 홀딩스는 사실 최근 공모주 중에서도 수요 예측이 가장 저조하게 나왔기 때문에 상장일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가 예상하기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요약해보면 수요 예측 결과 차이가 크게 나왔고요. 에임드 바이오는 아주 좋았지만 테라뷰는 조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 측면에서도 차이가 조금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에임드 바이오는 인기가 아주 많을 것 같은데 저도 당연히 비례 청약을 하고요. 테라비 홀딩스는 사실 수익을 확실하게 줄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청약을 건너뛰고 11월에는 에임드 바이오를 청약하면서 투자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종목을 함께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청약 결과까지 예상해보기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내일 1일차 청약이 시작되니까 내일 1일차 결과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11월 마지막 청약인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